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야당 유착설과 위증 논란에 대해 대구 MBC가 연속 보도를 통해 사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대구 MBC는 5번째 연속 폭로 보도를 통해 최 전 총장이 학력 위조 등으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서도 의문스러운 점이 많다며 그 의혹을 폭로했는데요. 학력 위조 정황과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건을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검찰의 사건 처리에 대해 최성해 전 총장은 측근과 통화해서 걱정할 것 없다며 호언장담까지 하는데요. 이런 내용의 녹취록이 대구 MBC의 단독 보도로 20일 방송됐습니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은 2019년 9월 개혁국민운동본부 약칭 개국본으로부터 2가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는데요. 하나는 단국대를 졸업하지 않고도 학사학위를 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혐의, 또 하나는 조국 전 장관 딸의 표창장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진술해 검찰 수사를 방해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당사자로 의심받는 사건에서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표창장 위조 사건을 수사 중인 고영권 중앙지검 특수 2부장에게 이 사건이 배당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 사건의 핵심 증인인 최성해 총장의 또 다른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가 같은 검사실에 배당된 건데요. 핵심 증인의 불법 행위를 쥐고 증거를 조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준 거죠. 이에 대해 개국본 이종원 대표는 저희가 최성해를 고발했어요. 그랬다가 갑자기 저희한테 누구누구 검사에게 배당되었습니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표창장 뒤졌던 고영곤한테 최성해 사건이 배당됐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라며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다른 사건으로 최 전 총장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검사에게 최 전 총장 본인의 사건이 배당됐다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는 거죠. 대한변협 이사를 지낸 백수범 변호사는 일반 사건에서는 그 사건을 가장 잘 아는 검사실에 관련 사건을 배당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사건처럼 검찰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경우는 오히려 다른 검사에게 배당해서 철저히 수사하는 것이 공정한 방법이었다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은 정기 인사를 이유로 1년 동안 2번이나 다른 검사에게 재배당됐고 고발된 지 1년 반이나 지난 올해 1월 27일 검찰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인 각하 처분했는데요. 개국본 이종원 대표는 고발인 조사도 한 번도 안 받았어요.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생각해봐요. 최성해 말을 듣고 표창장을 뒤졌던 고영권 검사가 최성해가 위증 허위 진술했다는 사건을 어떻게 수사합니까? 그런데 교육부는 최성해 전 총장의 학력에 대해 지난해 이미 허위라고 발표했고 최 전 총장도 총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는데요. 최 전 총장은 본인 사건 수사 결론이 나기 1년 전인 지난해 2월 측근에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측근은 검찰 조사도 받지 않았다며 의문을 제기하자 최 전 총장은 아무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호언장담하는데요. 고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따져보려고 내려고 그러는 것 같던데요. 다 끝났는데 뭐 그래. 참고인이라든지 아니면 이거 조사받은 게 없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나경원이 고발한 데 있잖아요. 거기서 같이 고발했죠. 몰라 어떤 놈이지. 상관없어. 고발할 만한 걸 해야지. 고발해도 소용없어. 대구 신병철 기자의 탐사보도로 정경심 동양대 교수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과 국힘당 그리고 검찰의 유착 커넥션 정황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이 사전에 기획 준비되어 왔으며 이런 조작을 위해 최성해와 검찰의 폴리바게닝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러고도 이 사건은 1심 재판에 이어 2심 재판에서도 유죄로 낙인 찍어 조국 일가족 죽이기 결론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정치검찰의 검찰개혁 방해와 국힘당의 정권 공격을 위한
정경심 유죄 만들기, 표창장 증거 조작 사건일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품과 성품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저라면 끊임없이 자신을 말도 안 되는 인신공격으로 가족과 개인의 명예까지 흠집을 내려는 사람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일개 국회의원 따위가 국가 지도자를 향해 왜곡 비방을 지속적으로 해오며 정쟁의 수단으로 사용해왔다면 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달랐는데요. 진짜 보면 볼수록 존경스럽다는 말만 나올 뿐인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각종 소송과 고발로 얽힌 국힘당 곽상도 의원이 부인상을 당하자 조화를 보내 위로했습니다. 20일 곽 의원 부인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는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적힌 조화가 놓여졌는데요. 유족은 문 대통령의 조화를 가장 안쪽에 놓고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보낸 조화는 곽 의원과의 악연과 맞물려 눈길을 끌었는데요. 사실 악연이라는 표현은 그의 악행을 미화하는 단어일 뿐 그가 해온 일은 말 그대로 진상도 이런 진상이 없었던 거죠. 국회에 탐정사무소를 열어 연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말도 안 되는 의혹 제기와 가짜 뉴스로 끊임없이 논란만 만들어 왔는데요. 당장 곽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의혹 사건을 수사하라는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수사위원회 수사 권고가 청와대발 기획사정이라며 문 대통령을 고발한 상태입니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 딸 다혜씨와도 불편한 관계인데요. 곽 의원은 준용씨가 코로나19 피해 예술 지원금 특혜 수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준용씨와 SNS를 통해 설전을 벌인 바도 있습니다. 다혜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아들이자 문 대통령의 외손자인 서모군의 특혜 진료 의혹을 제기한 곽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관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관례에 따라 조화를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곽 의원이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공세도 했지만 부인의 슬픔을 위로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곽 의원 측 관계자도 싸울 땐 싸우더라도 예의를 지키는 것 아니겠냐라며 문 대통령이 조화를 보내준데 감사의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싫어하면서 조화는 왜 받는 거죠? 그래도 대통령 조화가 좋긴 좋은 모양입니다. 슬픔에 더 이상 비난을 할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정도를 넘어선 곽 의원의 그간의 행태를 볼 때 화한도 거부했어야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게 이들의 습성이라지만 보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적어도 일관성이 있어야 그 작태의 신념이라도 느껴질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또한 삼각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